예전엔 저도 당뇨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겪어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약은 혈당을 일시적으로 잡을 뿐 내 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더군요. 오히려 약에만 의존하면서 식습관은 그대로 두니까 혈당은 계속 오르락내리락 반복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약이 아니라 내가 매일 먹는 음식에 있다는 걸 말이죠. 저는 30년 동안 당뇨 식습관을 연구해온 박도연 박사입니다. 저 역시 당뇨 진단을 받고 절망의 시간을 보냈지만 단 3개월 만에 혈당을 정상으로 되돌렸습니다. 그 시작은 약이 아니라 식탁 위의 작은 변화였습니다. 밥 한 공기를 반으로 줄이고 반찬 몇 가지를 바꿨을 뿐인데 제 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당뇨를 오래 앓으신 분들 중에는 이미 포기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혈당이 높아도 별 증상이 없으니까 그냥 약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로 몇 년만 지나면 손발 저림, 시력 저하, 신장 기능 악화가 찾아옵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먹어보고 검증한 당뇨에 좋은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몸에 꼭 필요한 영양을 채워주는 것들입니다. 그냥 이론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실천해서 효과를 본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경험 있으시다면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당뇨를 처음 진단받았을 때가 4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때는 늘 피곤하고 아침마다 손이 굳어서 잘 펴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혈당을 재보니 372 넘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걸 계속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 후로 저는 약을 먹기 시작했지만 혈당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아침엔 괜찮다가도 점심 먹고 나면 200을 훌쩍 넘었고 저녁엔 또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니까 몸은 더 피곤해지고 기력은 점점 떨어졌습니다. 그때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약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요. 저는 한의학적 원리를 토대로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닭곰탕, 두부, 동치미, 조개류, 버섯 이 5가지 음식이 저의 혈당을 안정시켰고 무엇보다 피로와 무기력이 사라졌습니다. 이 변화는 약으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약은 혈당 숫자만 낮춰줄 뿐이지만 음식은 몸 전체를 회복시켜줬습니다. 제 매형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매형은 당뇨 진단을 받고 5년 동안 약을 드셨는데 혈당이 안정되지 않아서 약을 계속 늘려야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알려드린 식단으로 바꾸신 뒤 3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1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약도 절반으로 줄이셨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지셨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당뇨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당뇨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왜 이 음식들이 특별한지,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있는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닭곰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밥 없이 먹는 닭곰탕이라는 점입니다. 보통 곰탕집에 가면 밥을 말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오히려 혈당을 확 올립니다. 닭곰탕 자체는 단백질 덩어리라서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식후 혈당 변동 폭도 훨씬 적어집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단백질 중심 식사는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탄수화물은 빠르게 흡수되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만 단백질은 천천히 분해되면서 혈당을 완만하게 유지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닭곰탕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됩니다. 68세 김영자님은 아침을 닭곰탕으로 바꾼 뒤 식후 혈당이 20 이상 낮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밥 한 공기에 국 한 그릇 드시면 식후 혈당이 180까지 올랐는데 이제는 140 정도로 안정되셨다고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실천하실 때는 밥 없이 닭곰탕만 드시고 기름은 가능한 한 걷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국물 위에 뜬 기름을 숟가락으로 살짝 걷어내고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닭껍질은 지방 함량이 높아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살코기 위주로 드시면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지방은 줄일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아침 식사로 어떤 음식을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빵이나 죽, 시리얼 같은 걸 드시나요? 그런 음식들은 탄수화물 덩어리라서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대신 닭곰탕처럼 단백질 중심으로 바꿔보시면 분명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는 두부와 콩류입니다. 두부, 청국장, 검은 콩 같은 음식들은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간의 해독 작용을 도와줍니다. 당뇨가 있으면 간에 부담이 많이 가는데 콩류는 그 부담을 덜어주면서 혈당도 안정시켜주는 일석이조 음식입니다. 국립식품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콩 단백질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면 혈당이 잘 떨어지지 않는데 콩류를 꾸준히 먹으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면서 혈당이 자연스럽게 내려간다는 거죠. 저도 실제로 두부를 매일 한 끼씩 먹으면서 공복 혈당이 많이 안정되는 걸 느꼈습니다. 72세 박정희님은 저녁을 밥 대신 두부로 대체하면서 공복 혈당이 100 이하로 안정되셨습니다.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면 공복 혈당이 130이 넘었는데 이제는 90대로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두부 반모 정도를 양념 없이 그냥 드시거나 김치랑 같이 드시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두부는 한모 기준으로 반모 정도를 식사 대용으로 드시면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까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간이 약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청국장도 정말 좋습니다. 냄새 때문에 꺼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산균이 장 건강에도 좋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콩류를 자주 드시는 편인가요? 만약 아직 안 드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식단에 하나씩 추가해 보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는 동치미입니다. 동치미는 유기산이 풍부해서 근육 속 에너지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뇨가 있으면 근육에 에너지가 잘 공급되지 않아서 쉽게 피곤해지는데 동치미를 꾸준히 먹으면 그런 피로감이 많이 줄어듭니다. 저도 동치미를 매 끼니마다 조금씩 먹으면서 오후에 찾아오는 피로가 확실히 덜해졌습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는 발효식품의 유산균이 혈당 조절 호르몬 분비를 촉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치나 된장 같은 발효식품도 좋지만 특히 동치미는 맵지 않고 담백해서 매 끼니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물까지 마시면 수분 보충도 되고 소화도 잘 됩니다. 65세 이은주님은 밥 반 공기와 동치미를 함께 먹으면서 식후 피로감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점심 먹고 나면 너무 졸려서 낮잠을 꼭 자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몸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생긴다는 뜻이죠. 동치미는 국물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무는 탄수화물이 약간 있어서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국물만 한 컵 정도 드시면 충분합니다.
만약 짠맛이 강하다면 물로 희석해서 드시면 됩니다. 짠 음식은 혈압에도 안 좋으니까 되도록 싱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매운 김치류는 피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간 김치는 오히려 식욕을 자극해서 밥을 더 많이 먹게 만듭니다.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니까 동치미처럼 담백한 걸로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김치를 주로 드시나요? 만약 배추김치만 드신다면 동치미도 한번 시도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네 번째는 조개류입니다. 홍합, 굴, 바지락 같은 조개류는 지방이 거의 없으면서도 철분과 비타민 B12가 풍부합니다. 당뇨가 오래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손발이 저리는데 조개류를 꾸준히 먹으면 그런 증상이 많이 개선됩니다. 저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조개 요리를 먹는데 손발 저림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서울대 식품영양연구소에서는 조개류 섭취가 혈액순환과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조개에 들어있는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간을 보호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홍합은 단백질 함량도 높고 오메가3도 들어있어서 당뇨에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70세 정명수님은 주 2회 홍합탕을 드신 뒤 손발 저림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자고 일어나면 손이 저려서 주먹을 쥐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증상이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손발이 따뜻해지고 저림도 줄어든 거죠. 조개류는 끓이거나 찐 형태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버터 구이나 튀김으로 먹으면 기름 때문에 오히려 몸에 부담이 갑니다. 조미료도 최소화하시고 그냥 깨끗하게 삶아서 초간장에 찍어 드시거나 국물 요리로 드시면 됩니다. 홍합탕, 바지락국, 굴국 이런 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간혹 조개를 먹고 두드러기가 나거나 가려움증이 생기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무리해서 먹지 마시고 다른 단백질 음식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해산물 중에서 어떤 걸 자주 드시나요? 만약 조개류를 안 드신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버섯류입니다. 버섯은 탄수화물이 거의 없어서 혈당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도 주고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버섯국을 끓여 먹는데 배는 부르면서도 혈당은 전혀 오르지 않아서 정말 좋습니다. 국제당뇨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혈당 조절과 면역력 강화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베타글루칸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고 동시에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감기 같은 것도 잘 안 걸리게 해줍니다. 특히 겨울철에 버섯을 많이 먹으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66세 윤지호님은 매일 아침 버섯국을 먹으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콜레스테롤도 같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버섯을 꾸준히 먹으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도 같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버섯이 혈관 건강에도 좋다는 걸 몸으로 직접 느끼신 거죠. 버섯은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표고버섯 등 다양한 종류를 번갈아 드시면 좋습니다. 같은 버섯만 계속 먹으면 지겨우니까 종류를 바꿔가면서 드시면 맛도 다양하고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팽이버섯은 국에 넣고 새송이는 구워 먹고 표고는 볶아 먹습니다. 버섯을 요리할 때는 기름에 볶는 것보다 데치거나 구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기름에 볶으면 칼로리가 올라가고 혈당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냥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양념장에 찍어 먹거나 에어프라이어에 구워서 드시면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여러분은 버섯 요리를 어떤 방식으로 즐기고 계신가요? 이렇게 5가지 음식이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탄수화물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몸에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 줍니다.
이제 이 원리를 바탕으로 일상 속 실천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음식만큼 중요한 게 생활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혈당은 다시 올라갑니다. 저도 처음엔 음식만 바꾸면 될 줄 알았는데 생활 습관까지 함께 바꾸니까 비로소 혈당이 완전히 안정되더라고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실천해서 효과 본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반드시 몸을 움직이세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은 혈당을 높입니다. 화가 나거나 답답할 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혈당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집 앞 공원을 20분씩 걷는데 그렇게 걷고 나면 마음도 진정되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수록 혈당이 쌓이니까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걷기가 힘드시면 계단 오르기나 제자리 걸음도 좋습니다. 아니면 심호흡만 깊게 해도 스트레스가 많이 풀립니다. 숨을 길게 내쉬면서 긴장된 어깨와 목을 풀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받으실 때 어떻게 푸시나요? 혹시 그냥 참고만 계신가요? 그러지 마시고 꼭 몸을 움직여 보세요. 호흡 운동도 정말 중요합니다. 길게 내쉬는 호흡은 교감신경을 진정시켜서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 정도 호흡 운동을 하는데 그러면 하루 종일 마음이 편안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10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이때 배에 힘을 주면서 내쉬면 복부 근육도 같이 단련됩니다. 다만 숨을 너무 깊게 들이마시면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엔 5초 정도 내쉬다가 점점 시간을 늘려가세요. 익숙해지면 10초, 15초까지도 가능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숨을 깊게 내쉬어 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한번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몸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수면도 정말 중요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다음날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수면 중에 간은 혈액을 정화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잠이 부족하면 간이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그러면 아침 공복 혈당이 높아지고 하루 종일 혈당이 불안정해집니다. 저도 잠을 설치면 다음날 공복 혈당이 10에서 20 정도 더 높게 나옵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잠들기 전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족욕을 10분 정도 하거나 온찜질을 하면 혈류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잠이 잘 옵니다. 저는 잠들기 1시간 전에 족욕을 하는데 그러면 정말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니까 반드시 7시간 이상은 주무셔야 합니다. 요즘 잠은 잘 오시나요? 혹시 밤에 자주 깨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잠자리 환경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침실이 너무 덥거나 춥지는 않은지, 베개 높이는 적당한지 확인해 보시고 저녁 늦게 커피나 술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해독 중심 식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간이 나빠지면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을 보호하는 음식을 꾸준히 먹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버섯, 두부, 조개류 같은 음식들이 모두 간 해독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음식들을 매일 한 가지씩이라도 식단에 포함시키세요. 반대로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은 간에 큰 부담을 줍니다. 라면, 햄, 소시지 같은 건 되도록 피하시고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식단에 해독 음식이 한 가지라도 포함되어 있었나요? 만약 없었다면 내일부터라도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아침에 버섯국 한 그릇, 점심에 두부 반찬 하나, 저녁에 조개탕 한 그릇. 이렇게만 해도 간 건강이 많이 좋아집니다. 밥보다 반찬 중심의 식사법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탄수화물 과다 섭취는 혈당 상승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밥을 많이 먹으면 아무리 좋은 반찬을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밥을 반 공기만 먹고 나머지는 반찬으로 채웁니다. 그러면 배는 부르면서도 혈당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잡곡밥이 백미보다 낫긴 하지만 그래도 과하면 혈당이 오릅니다. 잡곡도 결국 탄수화물이니까요. 밥의 양 자체를 줄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밥 반 공기에 반찬을 듬뿍 먹는 식으로 바꿔보세요. 처음엔 허전하실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여러분의 식탁에서는 밥과 반찬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밥이 반찬보다 많지는 않나요? 오늘부터라도 밥을 조금씩 줄여보세요. 한 숟가락씩만 줄여도 한 달 후엔 분명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간식도 신경 써야 합니다. 식사는 잘 조절해도 간식으로 단 걸 먹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과자, 빵, 떡, 과일 주스 이런 건 혈당을 순식간에 올립니다. 대신 견과류나 삶은 달걀, 치즈 같은 단백질 간식을 드세요. 배고플 때 견과류 한 줌이나 달걀 하나면 충분히 허기를 달랠 수 있습니다. 물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하루에 1리터 반에서 2리터 정도는 마시는 게 좋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노폐물 배출도 잘 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컵씩 마시는데 이것만으로도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잠드는 게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생활은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서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주말이라고 늦잠 자고 식사 시간 건너뛰면 월요일 혈당이 확 오릅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한 가지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음식, 닭곰탕, 두부, 동치미, 조개, 버섯. 이 모든 음식들은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간을 보호하는 음식들입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밥을 얼마나 먹느냐의 문제이고,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이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식습관은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약은 일시적으로 혈당을 낮춰줄 뿐, 내 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약에만 의존하면 내 몸이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약의 양은 점점 늘어나고 결국 합병증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올바른 식습관은 약보다 훨씬 강력한 치료가 됩니다. 제가 그랬고 제 매형이 그랬고 오늘 말씀드린 많은 분들이 그랬습니다.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었던 건 음식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밥을 줄이고 단백질을 늘리고 해독 음식을 먹으면서 몸이 스스로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당뇨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 아닙니다. 관리가 가능한 병입니다. 아니, 제대로만 하면 되돌릴 수도 있는 병입니다. 저도 처음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약 없이도 혈당이 정상입니다. 물론 여전히 식습관은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방심하는 순간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밥의 양을 줄이고 반찬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뇨 극복의 첫걸음이자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밥을 평소의 절반만 드시고 대신 앞서 말씀드린 음식들로 반찬을 채워보세요. 닭곰탕 한 그릇이나 두부 반모, 동치미 국물 한 컵, 조개탕 한 그릇, 버섯볶음 한 접시. 이런 식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처음엔 허전하실 겁니다. 평생 밥을 많이 드셨는데 갑자기 줄이면 배가 안 찰 것 같죠? 하지만 단백질과 채소로 채우면 오히려 더 오래 포만감이 갑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 후 혈당을 재보시면 분명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그 차이가 바로 여러분을 변화시킬 겁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3개월 만에 혈당을 정상으로 되돌렸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당뇨가 있다면 절대 먹지 말아야 할 3가지 음식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욱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운동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도 중요하고 음식도 중요하지만 운동만큼 확실한 게 없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법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혈당 관리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어떤 음식이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한 점은 무엇인지 편하게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